헌재 탄핵 심판 관련 서류나 이 공수처의 출석 통보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대신 이건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성탄절 소환을 미룬 윤석열 대통령, 반전의 성탄 카드. 네, 대통령실이 대학생들의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을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님을 위해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이 봉투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이 동봉돼 있었는데 이 우편을 보낸 대학생들은 배달 완료라는 우체국의 이 알림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셨죠? 뭐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동봉되어 있는 봉투였는데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보낸 카드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반전이냐? 그 안의 내용은 달랐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시죠. 제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죗값을 치르고 민주주의는 꺾을 수 없다. 비판 메시지가 쇄도했던 겁니다. 전주의 의원님, 지지자로 추정되는 우편물은 수령을 했다. 그런데 탄핵 심판과 관련된 서류는 수령하지 않았다. 이거 뭔가 이중잣대로 이중 기준을 두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받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반 이제 국민들이 보내는 건 당연히 받겠죠. 뭐 그것을 뭐 경호처가 수령 거부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뭐 서류랄지 먼저 이런 것을 이제 수령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판이 좀 있을 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령의 방법이 좀 다른 것이죠. 이 우편물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 배달 우편을 집배원이 그냥 꽂아놓고 뭐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탄핵소추에서의 그런 헌법재판소의 그 수령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담당하는 그런 뭐 헌법재판소의 직원이 와서 전달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름도 다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일반 우편물과 그렇게 같은 잣대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27일에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제 변론 기일,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공수처에서는 26일에 또 대통령에게 이제 출석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반인과 똑같은 잣대로 또 성실한 출석, 또 성실한 수령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의 소리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27일에 뭐 준비 절차는 뭐 대통령 본인이 출석할 이제 필요도 없는 상태라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이제 없다는 것이고, 근데 26일에 이 공수처에 좀 출석을 좀 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 좀 내란 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사받는 좀 상황에서 좀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입장은 폐쇄된 수사실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가 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 좀 공개적으로 다루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사를 어제 석동현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수사보단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요.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건 어떤 의도라는 게 있어 보이십니까? 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수사와 탄핵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도 나름대로 준비 기일을 잡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헌법 51조인가요? 우리가 포고령이 예컨대 헌재 수사가 같이 있을 경우에 일정 정도 수사를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대통령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오류를 같이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내 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하자면 9인 체제를 안 하게 돼서 6인 체제에서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으면 탄핵은 각하가 될 것이고 그 각하를 전제로 수사도 무효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4월 18일까지만 견딜 수 있다면 상당히 이것은 오랫동안 이것은 말하자면 그 수사나 또 헌재의 심판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최소한 내가 벌을 받더라도 대선을 연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어떤 다목적적인 보석이 깔려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개가 되는 이 탄핵 심판에 나가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면 여론의 어떤 반전도 꾀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탄핵 심판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은 현재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7일 날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번 개헌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기재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부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했던 발언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계엄 당시에 이루어졌던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게 뭔가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헌법 82조에는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그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그런데 경찰이 현재까지 밝힌 것을 보면 부서도 하지 않았고 뭐 이걸 기록할 기록관도 실제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회의에는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정광재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헌법 82조만으로 위반만으로 탄핵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헌법재판관분들이 이게 이 재임 중에 있었던 심각한 중대한 법 위반이냐 이거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계엄이라는 중대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처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검찰에서만 20년 넘게 계시고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 82조에 문서로서 하고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긴박하게 계엄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 부분은 정말 지금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이렇게 지연시키려고 한다거나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체포 대상이 돼서 경찰과 경호처가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도 지금 대통령 지휘에 계시잖아요. 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그러니까 조사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이 여당 지도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그 소환한 것에 대해서 경호처가 이걸 수령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체포 실제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 체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만약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엇갈림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 일부 관계자들은 상당히 비겁하게 보이고 추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내부인인 정광재 대변인께 여쭈지 않고 김영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사안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당이 좀 분열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도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조금 더 의연한 자세로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자진 출두하는, 지금은 이제 공수처보 3차 출두 요구서를 보냈다든지 하면 바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보여지면 불보듯이 경호처하고 말하면 공수처 혹은 수사관의 어떤 몸싸움이 벌어질 게 뻔합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신병은 강제적으로 검찰이나 혹은 경찰이나 공수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가는 것은 사실은 보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망신이죠. 보수가 뭡니까? 법을 지키는 거고, 대통령 역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당 안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새로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국민의힘의 고민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고민이 많다. 의도든 전략이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결과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